말 그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레키로나주 판매가 가시화되고요. 1분기에는 매출이 30% 늘어났고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63%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흘러다녔다는 거는요. 이 종목이 잘못돼서 셀트리온의 성장이 멈춰서 그리고 징후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분석할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네. 네, 오늘 셀트리온 분석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셀트리온을 분석하기 전에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성 주주님들에게 먼저 이 보잘것 없는 이렇게 대형주를 분석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과의 방송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자 이렇게 셀트리온을 다루게 된 게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저희 연구원님과 조금 틀린 입장이라 가지고 난 이건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 좀 가져왔고요. 어찌 보면 이제는 이제 거의 다 왔지 않나. 이번에 하락은 거의 다 마지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하락에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이 회사의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악재 뭐 회사가 나빠서 빠졌나요? 아니면 뭐 회사의 돌발 악재, 돌발 변수, 뭐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거 없고요. 말 그대로 이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부터 너무 잘나고 좋다 보니까 시샘을 많이 해요.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IB들은 그 셀트리온만 보면 뭔가가 조금 달갑지 않나 봐요. 그런 증권사들 보면 저도 사실 왜 그런지 그렇죠? 좀 같이 좀 잘 사이기 좋게 지내면 괜찮은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심하고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많은데 요번에 이 하락의 주체는 말 그대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있어가지고 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나 이 셀트리온을 다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수익 보려고 사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길게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K바이오의 넘버원 그리고 전 세계에 말 그대로 이제 조만간 100조 이상의 이제 한 거대의 블록버스트 하나의 제약 빅파마가 되지 않을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정도 빠진 거 가지고 그죠 사실 이렇게 뭔가 거창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럽고요. 자 반등의 시기라고 제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와 그리고 거래소의 이 분위기 자체는 주변 국가들하고 좀 틀리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영향은 심리적인 이유는 공매도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멈췄던 게 한번 딜레이되고 나서 이번에 진행되는데 공매도에 제일 먼저 예전부터 제일 취약했고 많이 공격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꿋꿋하게 대한민국의 넘버원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올라왔던 그렇죠? 예전에 셀트리온 ORK로 우회성장할 때만 해도요. 정말 몇만 원도 안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만 6천 원이에요. 맞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젠 거의 저점이 왔다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위에서 먼저 매수를 한번 이야기 드렸다가 흘러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가지고 하루 이틀 수익 보려고 들어오실 것 같으면 중저가 철강주 해야 됩니다. 지금 철강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셀트리온은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 들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오히려 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이거는 유산으로 주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바이오 시밀러의 대명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듭니다. 네. 원장님, 네. 저점이 다 잡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말 그대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이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린 이유가 코스닥만 그래요.
다른 나라 주변 국가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대만이 조금 약했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1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공매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수와 연관돼 있는 제약 바이오가 요번에 이제 코스닥의 4개의 음봉에 맞춰 가지고 대형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연동돼 있는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그 심리적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래소 코스닥의 이 바이오가 먼저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너무 크다 보니까 먼저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레키로나주 판매가 가시화되고요. 1분기에는 매출이 30% 늘어났고 1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63%가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는요, 이 종목이 잘못돼서 셀트리온의 성장이 멈춰서 그리고 징후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현 분위기, 현 상태, 이 그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만의 좀 특색 때문에 좀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점이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벨기스밴드 하단에서 지금 멈춰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캔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캔들의 단봉으로 나오긴 하지만 갭 상승에 아침마다 좀 끌어올렸다가 음봉을 내는 거 보면 종가 관리는 안 되지만 딱 그 자리를 멈춰가지고 하단 자리에서 예전에 10월 달에 나와 있던 벨기스 밴드의 하단 부분 멈춰 있는 걸 보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이제 반등의 시기가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보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먼저 멈춰가지고 단봉에 잠자리 캔들이 나오는 것처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반등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덩달아 가지고 코스닥에 이 음봉 3개짜리에 그 비슷하게 제약 바이오도 음봉 3개, 4개가 같이 출연이 됐거든요. 그러면 종목의 탓이 아니라 지수의 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저점이 확인되는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 원장님, 네네. 저번에 셀트리온 분석해 주셨을 때 네. 다음날 이제 매수하시라고 추천이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양봉됐어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현재 물리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유지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셀트리온을 가지고 단타 치거나 이걸 가지고 갑자기 단기적 수익을 크게 내려는 분들은 많이는 없었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되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다루신 분들은 조금 묵직하고, 그렇죠? 묵직하고 좀 진득하게 좀 올해 한 하반기까지 볼 생각으로 그 자리에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요번 자리도 동일합니다. 요번 자리도 말 그대로 단기적 관점보다도 중장기적 하반기에 레키로나주의 본격적인 판매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요, 상당히 좀 많은 탄력을 붙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유리한 자리가 아닐까,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제기되잖아요. 네네. 그 공매도에 대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보는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악재는 악재인데 알고 있었던 악재면 당일날 닥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악재 소멸의 개념을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보시다시피 2시가 넘어가지고, 오후 2시가 넘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쫙 올라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전장에 이제 음봉 3개, 신용과 미수의 개인들 미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걸 못 찾다가 이제 비추세 시간대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오후장 2시가 넘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수급 물량이 들어오는 거 보면 다음 주를 이제 포지션을 이제 상단을 보고 좀 들어오는 물량이 아닐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코스닥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표가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의 바로 밑에인 제약 바이오가 다음 주에는 좀 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정 원장님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셀트리온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시세가 좀 안 나고 전통적인 시가총 기준 높은 종목들이 약한데요. 그런 반면에 철강주가 좀 강했습니다. 철강제, 원자재, 근자재 기초 가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저희는 뭐 한 달 전부터 준비 좀 해가지고 많이 먹고 좀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포지션은 음봉이 좀 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이 테마성 종목보다도 전통적인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제약바이오와 내수주, 소비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자기 종목도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2022년 2월 때부터 시작하는 베이징 올림픽, 동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이 조만간 이제 아시아 국가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아니면 여러 가지 포지션의 외교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들어오셔가지고 꼭 채팅을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